반갑습니다. 수학작가 김장현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자료의 정리와 해석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다뤘던 내용은 절대 부등식이었고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조교를 하다가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서 좀 영감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가지고 온 내용은 제가 수업 시연을 하게 되는 내용의 일부인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의 정리와 해석인데,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이 부분을 이제 정리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즉,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무언가가 있다면 그런 데이터들을 수치화했고 그 수치화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래서 다양한 자료들을 그냥 막 중구난방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므로써 이런 유추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좀 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통계 학습은요,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있고, 이제 합리적인 의사소통, 즉 결정이죠. 그것을 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기른다라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은 다시 말해 인성이고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라는 거는 의사소통 영역이라고 볼 수 있으며,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태도 및 실천에 해당하는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내용은 이제 정확하게 이 줄기와 잎 그림이라는 내용이 오늘의 주 관심사입니다.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습니다. 도수분포표 있었고, 히스토그램, 도수분포 다각형까지 네 가지를 이제 나타내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보려고 하는 내용은 이 줄기와 이 그림이고요. 차시가 여러 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과서를 보시고서 여기까지가 이제 부분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 끊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교과서에서 줄기와 이끌림 도수분포표를 끊고요,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을 뒤로 뺍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데, 여러분이 구성을 하시다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배우게 될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을 줄기와 잎그림 그리고 도수 분포표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전 학습은 무엇이 있느냐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알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중학교 1학년에 통계 영역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요. 우리는 수학이라는 개념이 어쩌면 초등학교 때부터 언급이 되고 1학년이라는 교과목부터 수학을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할 겁니다. 예, 중요할 겁니다. 다만 통계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고 이전 학습에서 나타나는 초등학교는 자료와 가능성이라는 해석이 됩니다. 자료와 가능성.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통계라는 내용은 안 하지만 분류를 합니다. 분류. 그리고 표로 나타내보기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군에서 학습하게 되는 내용이고요. 또 이제 그림 그래프가 등장합니다. 그림 그래프는 4학년 때 등장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막대 그래프, 또 꺾은선 그래프, 이렇게가 중학년군에 속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제가 몇 학년이다라고 얘기는 못하는데 고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평균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평균을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의 개수만큼 나눈다.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얘기를 했던 지난번 영상에서 얘기는 했지만 산술 평균이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산술 평균이 초등학교에서부터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균이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합 평균을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 자료의 개수의 합을 자료의 개수만큼 나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평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볼 수 있겠고 이외에도 여기서 D그래프, 원그래프가 등장하는데 여기까지가 초등학교 고학년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위에 부분에서 학습이 될 수 있구나를 체크하실 수 있죠. 또 하나 알았어야 할 내용에서 저는 이 내용을 꼭 들고 싶은데요. 초과와 미만, 이상과 이하라는 용어에 대해서 언제 배웠을까요? 이 부분은 고등학교가 아니죠. 고등학교면 굉장히 후수 과목인데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배웠을 겁니다. 수를 다루면서 몇 초과, 몇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50초과, 60 이하인 자연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때 50을 포함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51부터 해서 60을 쓰는 60은 포함이 되죠. 이하니까. 이런 용어들을 체크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알았어야 할 내용에 넣으면 어떨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넣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일단은 자료의 정리와 해석, 그러니까 지금 통계 부분인데 첫 번째로 배우는 내용으로 이렇게 제시를 좀 해볼까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치만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 줄기와 잎 그림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할 때 학생들한테 어떻게 제공하는 것이 좀 더 좋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줄기와 잎, 그림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입 부분에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학생들한테 모티베이션을 하는 것. 그러니까 동기유발, 흥미유발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라면 이렇게 하겠다. 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준비한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준비한 데이터. 굉장히 많은 거를 준비하면 학생들이 겁을 먹겠죠. 그렇다고 너무 적어도 표본이 조그만하면 학생들은 이거에 대해서 크게 뭔가를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 와닿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데이터를 한 대략 15개 정도를 준비합니다. 15개 정도. 뭐, 저는 이 기준치를 삼는 거는 뭐 여러분도 다르시겠지만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15개 정도. 뭐 범위를 좀 정해 드리는 게 나을까요? 제가 일단 준비한 거는 18개인데 18개가 아니군요. 12개. 12개. 그러니까 저는 10일을 최소로 보고 한 17 정도? 네, 이 정도의 범위를 놓고 저는 생각할 것 같습니다. 뭐 이외에 많은 것도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죠. 이 데이터가 그냥 수치,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라 통계청에 있는 수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제가 지금 촬영 일자는 3월 25일인데 봄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날씨, 미세먼지 이거의 농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의 미세먼지 농도 수치를 보여주면 되겠죠. 근데 이 수치를 어떻게 보여줄까? 라고 한다면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막 보여줘요. 막 보여주는데 아마 10년치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10년? 그러면 이 10년을 오전과 뭐 오후로 나눠요. 그랬을 때 미세먼지 농도가 20개가 되겠죠? 그럼 이 20개의 수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15개 정도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20개면 애들 많은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숫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거였거든요. 어쨌든 이 20개의 데이터를 보여주면 학생들한테 수치만 보여줍니다. 미세먼지 농도라는 거 몰라요.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는 무엇에 대한 데이터일까 생각을 먼저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을 이제 했으니까 그 자료의 원인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미세먼지 농도였어. 그러면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느낄까요? 그런 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하지만 우리는 이거가 이 데이터였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나타내야 되는 과정이 이제 이 결과로서 도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줄기와 잇그림입니다. 줄기와 잇그림. 근데 줄기와 잇그림에서도 학생들이 인신론적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만 되어 있는 줄기, 잎 가지고 이렇게 써요. 쓰면 뭐 여기가 예를 들면 4, 5, 6, 7이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뭐 1, 1, 3, 4, 2, 5, 뭐 6, 8, 9, 9, 0, 0, 0,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데이터는 13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줄기와의 그림이 맞을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줄기와의 그림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림은 줄기와의 그림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 줄기는 맞아요. 줄기는 맞는데 잎에서 이 잎 부분에서 1하고 3은 잘 배열이 됐죠. 근데 여기 부분이요. 4, 2, 5가 아니라 2, 4, 5가 돼야 돼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2, 4, 5가 되어야 하는 이유. 순서대로 기입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갖는다라는 뜻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신론적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그냥 표현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과정으로 만들어 나가는지 이 프로세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학생들한테 순서를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1번 데이터 정리, 2번 줄기 선정, 3번 이 표현. 근데 4번을 빠뜨려요, 대부분. 그게 뭐냐면 입을 순서대로 나열. 크기 순서대로.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 형태만 있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줄기와 이 그림을 여러 번 보셨겠지만 이것만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뭐냐면 가운데를 줄기로 해놓고 양 사이드에 2% 해놓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떤 줄기
이제 나뭇가지라고 해볼게요. 나뭇가지가 좀 파란색으로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이러한 나뭇가지가 있다면, 이 옆에 뭐가 있냐면, 입이 항상 있었어요, 이렇게. 음.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왼쪽, 오른쪽에도 지금 잎이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꼭 한 줄만 있는 게 줄기와 잎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표현은 어떠한 방법이 있겠느냐? 어떠한 방법이 있겠느냐? 그러면 저는 바로 그냥 떠오를 것 같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에 대한 데이터. 이쪽을 여자 또는 남자, 아니면 여기를 남자 또는 여자로 해서 데이터들에 대해서 줄기입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시청 시간이라고 할까요? 0, 1, 2, 3. 이렇게 하면 좀 작을라나? 시간으로 따지기에는 너무 그렇고 주당 시간으로 할게요. 주당 시간.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러면 왼쪽으로 써지는 거를 만약에 여자라고 했고 오른쪽을 남자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로 써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둘을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어디 부분에 좀 더 몰려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료를 여러분께서 수집을 하고 나타내고, 나타낸다는 거는 정리한 다음에 나타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적절한지를 일단 판별을 해야겠죠? 여러분께서 스스로 판정을 하시고,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학생들한테 맡긴 다음에 설명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설명을 했을 때, 이런 방법이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라는 표현보다 학생의 이야기를 존중하면서 대신에 이야기를 여기서 건드는 거죠. 만약에 설명을 하다가 뭔가 발레라는 거를 제시하게끔 하고 싶어요. 그거는 교수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할까? 지금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학생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가 보이겠죠. 제가 잘못했어요. 발레를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께서 잘못하셨어요. 즉, 괴물배제법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좋은 줄기와 이끌림이 나타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보조정리합체법을 쓴다든지.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라카토스의 구성주의였습니다. 주경험주의였죠. 그러니까 라카토스가 얘기했던 학자로만 얘기를 해도 이 부분은 성립한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래서 이 학자들이 어떤 이론을 설명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제가 일단 설명하는 내용은 뭐 일련의 예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정답을 도출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견해로서 제가 만약에 수업 시연을 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까? 아니면 학생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 안다고 하는 걸까? 이런 거를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설명하는 부분에서 자료의 정리와 해석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를 좀 봤을 때 과정 중심 평가로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같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을 나타내시오라는 것보다 나타내는 과정을 살펴보고 나타냈을 때의 결과가 학생들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데이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굉장히 좀 많아요. 뭐 20개 그 이상 되는 자료들을 가지고 무언가 평가를 하게 됐을 때, 과제물로 평가를 하게 됐을 때 학생들이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통계는 지필평가로만은 해석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직접 학생들이 찾아보고 그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석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통계를 한다면 지필평가, 형성평가, 이런 단일적으로의 평가가 아니라 과정 중심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20분이 지났네요. 오늘이 생각은 아니고, 이제, 날짜를 봤는데, 음, 오늘 지구의 날이었나요? 정확하게 어떤 날이었는지 기억이 나진 않는데, 지구의 날은 4월 22일이었네요. 그 전등을 이제 소등하는 날이었거든요.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지금은 일단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지금도 일단 꺼놓은 상태인데 지금 패드 하나만 온전히 켜놓고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 이제 지구가 정말 많이 아프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왜냐면 벚꽃도 이제 관측 일에 가장 빨리 나타났다고 했고 그렇다면 여름에 굉장히 더워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뭐 엘니뇨 현상 때문에 여름이 작년보다는 조금 기온이 낮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그래도 여름은 여름이라서 굉장히 또 무더울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구가 굉장히 또 아파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텐데요. 환경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저한테는 오늘 가졌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3월 31일 날 다시 한번 영상을 촬영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